네, 2달 넘게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탄력 근로제가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죠. 하지만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보전 등에 대한 합의는 글쎄요,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불씨가 좀 남아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탄력 근로제 합의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어제 나왔던 가장 큰 골자는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개월에서 현행이 이제 3개월, 석 달인데 반년, 6개월로 확대를 하는데 이제 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일단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노사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경사노위에서 이 탄력 근로제를 합의했다는 것은 그 내용에 앞서서 노사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스스로 자체 정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진일보한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압력이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들은 사용자대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행정 능력, 정부의 관리 능력도 상당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이 탄력 근로제라는 게 주 52시간을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건데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이니까 기업체에서는 물량이 몰려 있거나 또는 첨단 IT 산업처럼 밤새 연구해야 되는 것. 그런 경우에 급한 경우에 좀 더 일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쉬고 이럴 수가 있는데 52시간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큰 숨통이 트였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업 활력 정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노사가 합의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 부분을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희 뒤에 이제 탄력 근로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연 근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유연 근로제와 탄력 근로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유연 근로제라는 게 영어로 flexible 시스템인데요. 그만큼 다른 어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의 51조에 들어와 있는 얘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또는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 겁니다. 그 유연 근로제 안에 탄력 근로제가 있고 탄력 근로제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또 선택 근로제는 예를 들어 제가 아기를 키운다. 그럼 아침에 늦게 나오겠다.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겠다. 이런 게 선택 근로제고요. 지금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꼭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온 큰 유연 근무제 안에 탄력 근로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유연 근로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사용자 입장에선 탄력 근로제가 있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선 선택 근로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근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탄력 근로제 어제 쟁점이 이제 그 노동자의 어떤 복지에 관한 부분, 건강 보장에 대한 부분하고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복지하고 임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특히 저는 역시 돈 문제라고 봅니다. 이 탄력 근로제 시간을 연장을 하면 근로자들이 급여자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탄력 근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주 52시간이라는 그 주당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중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5일이니까 58, 40시간 아닙니까? 그거를 초과하는 이 12시간, 예를 들어서 자녀 시간 그 연장 수당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토요일에 나와서 일요일 하는 것은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 근로 수당은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52시간까지 가더라도 그런 초과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줄어들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예. 68시간 근무하다가 52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예. 또 급여가 줄어들고 예. 수당이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게 쟁점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 타결은 어떻게 됐냐면 예. 결국은 이 사용자 측이 좀 보전을 해준다. 근데 예. 해주는 방법은 예. 고용노동부에 개선하는 방안을 신고한다. 예. 대치 그겁니다. 자, 이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걸 충족을 시키면 충족을 못 시키면 과태료를 매긴다. 이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신고는 그냥 거짓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형식만 갖추었다. 예. 보전을 10원만 예를 들어서 보전해 준다고 하고 신고해도 그건 신고가 억셉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회사가 지는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과로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김용균 씨 예. 같은 사건이 터질 수가 있다. 예. 그 두 가지는 여전히 노조에서는 불만인 것이죠. 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일단은 탄력 근로자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우려에 대한 부분, 노동자의 건강 침해, 임금 감소에 대한 어떤 이 합의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올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이제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여당이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참고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제 입법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있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경사노위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해요. 예.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51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바꾸고 이제 국세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야당인 한국당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하자고 많이 주장해 왔거든요. 예. 한국당의 주장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의 성명을 보니까 6개월이라도 확대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국회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휴장 상태니까 저게 개장이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변수죠. 국회가 문을 언제 여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민노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민노총은 지금 사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합의에 대해서 이거 결국에 반쪽짜리는 합의고 경사노위에서 나온 결론 자체를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노총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민노총의 목소리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민노총이 빠졌다. 민노총은 빠진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효다. 이번에 탄력 근로제 시간을 6개월로 확대한 것은 근로자를 죽이는 근로자 탄압이다. 그래서 3월 6일 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 민노총이 빠지든 어쨌든 이 경사위에서 합의를 했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이것이 시행은 되는데 이번에 또 합의해놓은 이 그 법안을 보면 합의안을 보면 각 기업이 기업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 탄력 근로제가 필요한 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자동차, 정유 이런 중화학 공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노총은 지금 저기 동의하지 않으면 50% 이상 근로자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민노총이 도장 안 찍어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에서도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들만 되고 민노총 산하는 하나도 안 된다. 재계는 또 재계대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합의는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긴 하네요. 많이 아쉬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런 아픈 목소들이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한 30초로 짚겠습니다. 아까 그 기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3월까지 탄력 근로제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왜 3월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을 바꾸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약 사업이었고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로 탄력 근로제 시간 문제가 계류가 돼서 정부가 저 시행을 사실상 보류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달 3월 말까지 시행을 유보했고 4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강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만약에 지금 쉬고 있어서
3월 말까지 저 입법 조치를 안 해주면 예. 탄력 근로제 시간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의 태풍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근로자도 어렵고 예. 사용주도 어려운 한국 재계에 소위 노동법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예.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렇습니다. 거. 예. 아쉽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저희가 목소리를 좀 보태서 좀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탄력 근로제 합의와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